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정읍시를 찾아 지역개발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이후 민주당 복당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8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내장저소지 주변 개발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정읍경찰서와 정읍우체국 이전 부지 개발 등 도심재생 활성화 안도 제시했습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 그다음에 미생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활용해서 산업으로 좀 이끌어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저읍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이점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들이 정읍역 주변으로 좀 모여서 앞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정읍의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단체장일 경우 정부와 국회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 시점에 복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지금은 당선되지만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소속으로 있는 기간을 가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네트워크를 다 관리해왔습니다. 제가 잠시 당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네트워크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복당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읍시 방문에 앞서 김제시에서도 지역 공약을 밝힌 김관영 후보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거짓 교감설은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친명이기에 부당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와 무소속 한병락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의 재원 실효성 문제를 비롯해 사법적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무소속 한병락 후보. 민주당 한득수 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연간 8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내세운 햇빛 연금의 현실성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더라도 전기를 저장하고 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전력 가격이 폭락하거나 한득수 후보는 한병락 후보가 내세운 거주수당 공약과 관련해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60만 원까지 확대하려면 군비가 약 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토목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6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책 공방은 곧 과거 탈당 이력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병락 후보는 당의 불공정한 규칙 때문에 탈당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25% 감점을, 그것도 경선 규칙에 그러면 미리 넣어서 통보를 해야지 왜 30분을 남겨놓고 합니까?
한득수 후보는 당원 당규에 따른 정당한 감점이었다며 자신은 단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입당 후 단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원 단계에서 정당한 절차에서 신임 20%를 주고 감점은 우리 후보님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국가가 잘못한 겁니까? 이후 식사비 대납과 돈봉투 의혹을 두고 두 후보가 맞서며 감정 섞인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곧 진상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떳떳하시면 내일이라도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조속히 수사를. 아니 왜 제가 기자회견 합니까? 죄가 없는데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죄도 없을 뿐더러 중앙당 윤리감찰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하지 못한 무소속 정인준 후보는 후보자 연설회를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관광, 복지, 의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성장 폐위와 행복 배당금, 무상교통 서비스 등 여러 공약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국회의원 눈치 보고 정당 눈치 보며 줄 서기에 바쁠 때 저 정인준은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입으로 말하며 국민의 생각으로 군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재선 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재선 후보는 28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당락을 떠나 50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500억 원을 전액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을 위한 공익재단에 기부해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당선이 안 돼도? 네, 당선이 안 돼도. 다 500을 사용다 당선이 안 돼도. 정읍시에다가 장학기금 그래도 몇 천만 원 내놓았은 게 오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 캠프 공정선거 감시단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불법 인원 동원과 금품 살포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관광버스와 카니발 같은 차량을 이용한 조직적 유권자 동원 등을 24시간 감시하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검찰 수사 의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 주동자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수상한 차량 이동이나 금품 살포 정황을 목격하면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순창군수 선거판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학력 논란이 맞물리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오은미 후보는 현직 군수인 더불어민주당 최영일 후보의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에 최 후보의 과거 대학 학위 취득 과정을 둘러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현직 군수 최영일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최 후보가 한 어린아이와 손바닥을 맞부딪히며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수를 치며 활짝 웃는 한 여성, 그리고 두 팔을 들며 최 후보를 응원하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청중 속에서 함께 이름을 연호하는 듯한 또 다른 남성도 보입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다름 아닌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과 실무 직원들이었습니다. 대신 보고 알아보고 연설 내용하고 공약 사항 좀 들어보려고 갔거든요. 예의상 그 순간적으로 박수 친 것 같아요. 오은미 후보는 공무원들이 유세장에서 후보를 연호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듯한 행위를 목격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이 최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공개 지지 연설을 한 행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 측은 이 행위가 새마을금고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후보 지지를 호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항의차. 이와 함께 최 후보의 대학 학위 취득 과정을 둘러싼 검증 공방도 불거졌습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최 후보가 도의원 활동 시기와 겹쳐 대학을 다니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황제 졸업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2015년 대학에 재입학해 2018년 8월에 정상 졸업했다며 진보당이 주장하는 시기는 이미 졸업 이후라 학사 일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 보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선관위는 비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순창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천호성 후보 측이 4년 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 측이 4년 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된 뒤 변호사비와 벌금 6천여만 원을 캠프 관계자인 사업가에게 대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북교육청 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천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5명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변호사비 6,600만 원에 서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비 가운데 6,100만 원을 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업가 A씨가 대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 위원장은 대납 조건으로 천 교수가 당선되면 전북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안다고 이 후보는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천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선거구민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허위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작성해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대화방 3곳에 게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후보를 두고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이 고발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준병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윤 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김 후보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게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전북 지역 유권자가 150만 9,85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지역 유권자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150만 6,541명에 재외국민 1,514명, 외국인 선거권자 1,7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22,27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보다 562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연령별 선거권자는 18에서 19세가 2%로 가장 적고 70대 이상이 21%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53만 4,273명으로 최다, 장수군이 19,324명으로 최저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지난 주말 남원을 찾아 지역 후보들과 함께 대규모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와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 등 민주당 출마자들은 원팀을 내세우며 압도적인 승리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한 심판론에 대해서는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시내의 한 교차로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소외와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재명과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놓칠 것인가 잡을 것인가입니다. 특히 남원을 동북권 중심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관광 도시로 키우고 기업 투자 유치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지방정부 도약을 위해 도지사와 시장, 지방의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강한 여당 원팀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체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과 행정 실패 지적에 대해선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예산 확보와 경제 전략의 혁신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성찰과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그리고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는 과거 지역 정치권의 엇박자가 발전에 큰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와 시장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원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근무 경험 등을 내세우며 국가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남원 경제도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도청과 절대적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원팀이 돼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과거에 우리 남원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잘 엇박자가 나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 남원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됐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필승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중앙경찰학교 유치, 전통문화 중심 도시 남원 완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내 적지 않게 깔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원팀 협력 카드로 상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헬로포커스 시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의 한 대로변에서 후보들이 빗속에 우비도 없이 엎드린 장면이 소소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스팔트 위에서 삼보일배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색다른 선거 행보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남원시청 사거리. 흰옷을 입은 행렬이 낮게 엎드려 움직입니다.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을 뒤로 한 채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출마자들이 길 위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얇은 장갑을 낀 손을 딱딱한 보도블록을 짚고 세 걸음을 걸은 뒤 큰 절을 올리는 행진은 시청 앞까지 엄숙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마와 눈에 맺힌 땀방울은 선거판의 비장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민들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묵묵히 절을 올리는 후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 고향 남원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어왔다며 특정 세력의 독점과 기득권 정치가 남원 시민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남원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빗속 큰절에 이어 삼보일배까지 혁신당 후보들의 간절한 몸짓이 잇따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포커스 정명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